로봇주 중에서는 국내 증시에선 당연히 대장주는 올해는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잘 만드는 기업이고 하반기는요 라는 기업이 또 많이 올랐어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액추에이터를 또 만듭니다. 현대차 그룹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사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는 4분기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들이 올해 뭐 10배 오른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진짜 뜨거웠죠.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 하죠. 앞으로 가장 유명한 그 테마를 하나 꼽으라면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꼽으니까 거기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또 국내 로봇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부품사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많지는 않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잘 만들죠. 근데 부품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테슬라도 로봇을 만들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일부를 또 한국 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 부품을 쓰길 좀 부담스러워해요. 미국에서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부품을 쓰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 로봇주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얼마 전에 현대차도 엔비디아 GPU 이제 5만 장 받기로 했죠.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자율주행하고 로봇 학습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지금 4분기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근데 로봇은 핵심이 뭐 테슬라는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찬가지니까 그런 완제품을 만드는 뭐 테슬라 아니면 현대차 이런 데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 말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는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들이 정말 10배, 뭐 20배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 기업들을 근데 20배 올랐는데 지금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몫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건 지금은 자동차 부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이 로봇 부품 만드는 거 거의 유사해요. 만드는 그 방식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을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 HL만도가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수 로봇 기업들도 좋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로봇 사업을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어떨까? 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못 올랐고 주가도 자동차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아까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HL만도, 그다음에 S&T 모티브도 있고 SL이라는 기업도 있고 한국 PIM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로봇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는 어느 기업을 꼽으면 되나요? 일단 이제 전 세계 대장주는 테슬라죠, 당연히. 내가 한국에 로봇주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안 본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테슬라는 로봇주 투자하시면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하는지, 실적 발표에서 로봇 얘기 뭘 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 안 하더라도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테슬라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현대차 공부도 하셔야 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서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니까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공부를 투자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주 중에서는 국내 증시에선 당연히 대장주는 올해는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잘 만드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구글의 알로아라는 그 로봇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액추에이터는 핵심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상반기 좋았고 근데 하반기는요 사면이라는 기업이 또 많이 올랐어요. 사면이 이것도 비슷해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액추에이터를 또 만듭니다. 만드는데 현대차 그룹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모비스는 설계만 해요. 설계만 하고 외주는 사면이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주 쪽에서는 저는 두 개 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랑
사면 이 두 개가 대장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진행 상황 및 삼성 파운드리 협업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 옵티머스는 지금 아마 옵티머스 3까지는 이제 개발이 됐고 요새 진짜 깜짝 놀란 게 영상 보신 분들 아시는 얘 뛰어다녀요. 얘가 막 걷는 걸 넘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직 뭐 100% 인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거 목적은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서 공정을 사람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양산은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27년, 28년으로 갈수록 대량 양산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게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시간과 실제 시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일단 양산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핵심은 근데 그거예요.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이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가락 만들기 너무 어렵대요. 이 하나하나의 관절을 이 안에 되게 작은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중국에 인질이 좀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절을 만들려면 안에 모터 있죠. 모터에 중국 히토류가 들어가요. 만약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 때려버리잖아요. 물어보면 만들고 싶어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히토류 산업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니까 다행히 그래도 1년 정도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히토류 공급에 문제 없는데 일론 머스크도 진짜 고민이 중국이 혹시 수출 금지할까 봐. 요게 아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이 관절을 얼마나 잘 구현할지. 왜냐하면 사람 손처럼 움직여야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아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의장 공장이라 그래서 전선 뭉치 있죠. 차의 전선 뭉치. 이 가닥이 있잖아요. 이걸 로봇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손만 가능해요. 근데 그것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인간을 진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얼마나 잘 만들지.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자동차 이 공장이 투입되는 부분은 완전히 대체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보조적으로나마 내년부터는 투입이 될 것 같고 이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투입이 되고 28년에 대량 양산 들어가요. 그래서 둘 간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 파운드리도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칩을 넣을 거예요. 만들 거니까 AI5 칩, AI6 칩입니다. 그래서 AI5 칩은 내년부터 만들고요. AI6 칩은 28년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협업은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라 뭐 잘 된다 안 된다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양산을 해보면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거기 사무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협업이 잘 되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로봇 시장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진짜 시장인데 이거죠. 아마 2015년, 16년도에도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에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샀는데 충격받은 거죠. 이게 다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전기차 가자. 이 이슈가 있어서 그때요, 배터리 기업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디젤 게이트 터지고 엄청 올랐어요. 근데 실상 현실은 뭐였죠? 전기차 시대가 안 왔어요. 언제 왔죠? 2020년 코로나 터지고 테슬라가 주인공이 되면서 배터리 시대가 열려버렸죠. 그래서 23년까지 주가가 막 10배, 20배 갔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20배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로봇주도 비슷해요. 이 로봇주가 2016년에 있는지 2020년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20년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잖아요. 2016년은 너무 그때랑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 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나 이런 거 속도를 보면 2016년은 너무 좀 뒤처진 것 같고 20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때도 배터리 회사들이 돈 번 건 아니거든요. 돈 번 게 아니라 초기 국면이었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탑재되기 시작하고 양극재 기업들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또 중국 규제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마 그런 그림들이 로봇에도 저는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5년 전에 배터리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로봇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근데 다만 일부 기업들이 너무 급등했고 아직 돈을 못 벌어요. 적자 기업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을 파시라는 게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은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옵티머스 대량 양산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들고 가시되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라는 거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동차 부품 쪽에서 로봇 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쪽을 좀 한번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나 종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로봇은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사족 보행, 이제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뭐 물류 배송 로봇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은 저는 휴머노이드다. 이 시장이 제일 큽니다. 결국 인간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보면 로봇주들이 여러 개 있는데,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협동 로봇이 제일 뜨거웠어요. 협동 로봇은 그 사람 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사람 도와주고, 이게 대표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죠. 로보틱스가 한참 대장주였지만 올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두산 로보틱스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주가가 부진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랑 이게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약했어요. 근데 레인보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사면, 로보티즈, 또 요즘에 SPG 이런 기업들은 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제일 커지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엔 휴머노이드다. 협동 로봇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별로 안 좋아요. 성과가.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그 로봇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 안 갔지? 이게 로봇 세상인데 봤더니 협동 로봇이 위주인 거예요.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같은 건 좀 경쟁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회사가 인간형 로봇의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인지 협동 로봇 위주인지 요걸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협동 로봇 위주면 이게 주가가 아주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저평가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 중에서 앞으로 지금 수출이라든가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보티즈나 SPG 말고도 성장할 기업이 있는지 오늘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장을 위한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향후 5년에서 10년 내 산업 현장에 수천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중장기로 봐도 실적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전망인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생산 라인 투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첫 단계다라고 하고,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완전 자동차를 실현하면 동일 공장 생산량은 60% 이상 증가한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쓰는 순간 아시겠지만 뭐 쉬는 시간도 없고 24시간 돌아가고 밥도 안 먹고 전기세만 들어가고 그다음 불평불만도 없고 이만한 효율성이 없죠.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쓰는 게 공장에 대한 효율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을 쓰게 됐을 때 또 로봇을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성장하는 산업은 어디냐? 로봇의 부품 안에서도 우리가 감속기가 있고 거기 안에 액추에이터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벌써 성장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봇에서 성장하는 부품입니다.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길을 찾으려면, 그러니까 앞에 뭐 방해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으려면 3D 센싱 카메라가 필수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3D 센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3D로 파악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사물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깊이, 그리고 입체적인 형상을 파악하는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를 이미지가 아니라 2D가 아니라 3D로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됐다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해갈지 또는 어떻게 움직여서 넘어갈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너무 높아버리면은 내가 못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게 깊이가 깊어버리면은 내가 조금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로봇은 카메라 모듈로 세상을 보고 3D 센싱으로 공간을 이해하며 움직입니다. 좀 이따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고도화된 자율주행 로봇,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의 카메라와 다수의 3D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미지화해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이 딱 카메라로 봐요. 딱 3D 뭔가 앞에 있는 물품을 카메라로 봅니다. 그럼 뭐가 찍혀요? 이미지가 찍혀요. 이거는 뭐예요? 깊이, 높이 이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컵이 있구나 확인하고 그 컵이 있는 걸 가지고 3D 센싱을 쏩니다. 그 다음에 이 컵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깊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캔한 거랑 이 3D로 그 다음에 이미지랑 합쳐요. 합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로봇은 안에 물품이 있고 뭐가 있고 피해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멈추고 길을 개척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 카메라와 3D 센싱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 맞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D 센싱에 대한 성장, 이 숫자로 찍힌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11월 보고서고요. 실제 광전자에 대한 수출이에요. 보시면은 계속 그냥 1.2억 달러, 1.4억 달러, 1.4, 1.5, 1.3 쭉쭉쭉 가다가 0.9, 0.9, 0.9 하다가 가장 최근에 2억 달러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이 성장하면서 단기간에 광전자,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서 부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3D 센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품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10.3, 9.6, 8.4 쭉 가다가 6.3, 5.6, 6.9, 6.9 하다가 9.9, 10.6, 12.1, 10.9에서 단기간에 갑자기 한 2배가량으로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1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냐? 이 10억 달러씩 매출을 내는 게 뭐냐? 고성능 부품인 카메라 모듈이랑 3D 센싱 모듈의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확히 써있죠. 카메라랑 3D 센싱에 대한 매출이 크게 최근 들어가지고 증가를 했구나. 근데 그 기업이 충분히 로봇 때문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수요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수출에서 3D 센싱 및 고성능 카메라 부분 성장이 뚜렷하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매출로 찍히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린 뭐예요? 그냥 이 방향대로 가면 돼요. 얘는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얘는 진짜 올라오고 있구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 바로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 이쪽에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까 얘기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손을 잡고 이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버트 플레이터 최고 경영자가 LG 이노텍 본사를 방문을 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비전 센싱 사업 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논의를 하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탑재될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앞에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한 3D 입체적인 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LG 이노텍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비전 센싱 모듈을 개발하고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 하드웨어로 뭐 이미지 보고 그 다음에 3D 센싱 해가지고 자료 가져오고 하면은 그 비전 센싱 모듈이 수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이 제품, 이 3D 센싱 카메라 제품 자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싱은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눈도 똑같잖아요. 눈으로 봄으로써 뭔가를 인식하고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켜놓고
이 길로만 다녀라고 하면은 그 길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AI 로봇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AI 로봇은 뭐예요? 길이 따로 없더라도 내가 알아서 길을 개척하면서 이 가장 길 중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길, 안전한 길, 편한 길,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학습해서 가는 게 AI 로봇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비전 센싱이고 그게 3D 센싱 모듈,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게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틀라스랑 같이 협력할 정도로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의 AI 성장입니다. LG 이노텍은 AI의 응용 분야 확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광학 솔루션을 통해 성장을 합니다. 광학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이 보는 걸, 그리고 본 걸 통해서 앞에 입체적이고 느낀 거, 이걸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XR 기기 등 미래 모빌리티 및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은 LG 이노텍의 직접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왜? 첫 번째, LG 이노텍은 3D 센싱 모듈에 필요한 라이다, 레이저 반사 신호를 분석해 3D 지형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인데, 뭐 간단하게 레이저를 쏴요. 그럼 얘가 여기서 딱 맞고 날라와. 쏴요. 여기 있어. 이거 맞고 날라와. 그러면은 얘가 여기 맞고 날라온지 저기 맞고 날라온지를 체크해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충 얘기해서 이게 라이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하게 하자면, 이걸 쐈을 때 앞에 물체가 뭐가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이 레이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서. 그럼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서 알았을 때는, 아, 얘를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구나, 뭐 저렇게 되겠구나를 라이다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의 3차원 공간 인식, 이 TOF라고 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XR 기기 이런 데서 사용을 했던 기술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간 인식을 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AI로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우리 눈 대신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LG 이노텍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LG 이노텍이 글로벌 빅테크 두 곳에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면서 애플의 편중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신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LG 이노텍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이 3D 센싱이나 모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로 또 반도체 기판 관련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LG 이노텍의 3D 모션,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도 성장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기판 관련된 AI 이슈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적인 부분에서 성장세에 힘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기판으로만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LG 이노텍이 인텔과 퀄컴의 PC용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 BGA라고 하는데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FC BGA는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으로 GPU 같은 고성능 칩을 PC 메인보드에 장착하는데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LG 이노텍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이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에 그다음에 AI 기판까지 이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2022년도, 3년도, 4년도인데 실적이 쭉 떨어져요. 언제까지? 올해까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업성이라든가 이익이 나지 않는 건데 앞으로 얘기하는 게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는 이 상품성이 큰, 그 다음에 이 고가 물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2025년도를 저가로 잡고 26년도, 7년도에 대한 실적 성장이라든가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이 6,900억이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적게 느껴지겠지만 이거 대비해서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엄청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LG 이노텍이고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41만 원 요 구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 41만 원까지 올랐을 때도 실적이 뭐 1조 2천억 뭐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사실 딱 한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0%, 8, 7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딱 실적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도 실적 대비해서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전망치로 우리가 이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LG 이노텍이고요. 전망치 실적이 2026년도, 7년도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2026년도, 7년도가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 이제는 이 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가가 늘어나면은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이 충분히 성장이 이제 막 바닥에서 업종이 전환되는 로봇 성장을 따라가는 기업이라면 저는 길게 열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시장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흔들리더라도 관심을 둬도 되는,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박스권을 크게 열어놓고 관심을 둬도 되는 기업들 중 하나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2025년도에 올랐던 기업들은 사이클이 이미 들어온 기업들이에요. 근데 아직 사이클이 안 들어왔고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제 막 들어올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밀릴 때 더 관심을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LG이노텍 저는 지금 구간 라인 때 충분히 이제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구나. 2025년도 실적을 저점으로 6년, 7년 성장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서 저는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관련된 산업 계속 다른 기업들도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현재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자, 로봇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중국 로봇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배경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첨단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섹터를 정해서 그게 2차 전지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고 우주항공도 있고 뭐 다 포함인데 2010년도 중반부터 중국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연간 2010년부터 24년까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10년대 아주 미미한 거의 뭐 대수 기준으로 10만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2021년 정도가 지나면서 연간 30만 대 이상, 올해 같은 경우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대략 24년도, 25년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한 이후에 뭐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로봇이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연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미국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상이 있고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국가들은 이제 기업 주도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봇주가 과연 정말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용을 보일지 자체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뭐 사실 신고가를 가는 것도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테슬라를 포함해서 또 미국의 또 대표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이제 현대차가 24년도에 미국의 조지 알리바마 쪽에 공장을 지어놨죠. 북미 메가플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쪽에서 해서 이제 제조 공정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정말 26년도가 되게 되면 그래프도 있습니다만은 폭발적인 그리고 뭐 27년 8년도에 갔을 때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그래프를 잘 보시면 가격은 오히려 중국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다운시키면서 로봇의 보급화를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로봇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규모의 경제를 아무리 로봇 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오히려 그걸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다운시키면서
판매 대수 늘린다. 그러면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 기업들의 피 터지는 싸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성 싸움은 고민이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많이 불을 지핀 게 아무래도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5년도 12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은 HMG 글로벌이 거의 이렇게 50% 이상 갖고 있는데 요 HMG 글로벌이 이제 현대차의 북미 메가 플랜트의 법인 일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현대와 기아가 주로 들어가 있고 모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그러면 지분 연계를 HMG 글로벌이 현대 50, 기아 30, 모비스 20이라면 이 HMG 글로벌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또 지배하는 과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유선 회장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상장 이슈라든지 또는 사업 연결 고려해 놓고 봤을 때 정유선 회장은 정유선 회장대로 또 그런 관점에서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왜 완성차 현대 기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물류기업 현대 글로비스까지 주가의 그 동행성을 보인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트럼프 그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큰 틀입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는 26년도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자체 아틀라스 포함해서 기타 로봇 자체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큰 틀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굴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올해 연말 물론 이제 26년도에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지는 우린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통 행정명령 자체가 연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로봇주들의 상당히 많은 상승에는 또 그런 것도 이면을 같이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제조업들이 실제로 많은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로봇을 가사 도우미 로봇, 청소 로봇, 뭐 재래할 로봇 거기에만 국한한다면 이렇게 뭐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직은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주가 올라가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의문의 그 물음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렇긴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은 제조업이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조 공정은 실제로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의 그걸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로봇에도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칩이나 테슬라 삼성의 테슬라 칩이 들어가면 또 그걸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또 삼성전자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 미국 기업을 투자를 하면서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 브랜드를 가지고 또 같이 협력을 하는 그림이 되는 거고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과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전부 다요 생긴 거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레이버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토요타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 거고요. 중국의 BYD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BYD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유비테크라든지 에지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기타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웨이 요 화면은 안 나와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도 사이버원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는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콰프라는 이런 콰프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주요 제조업사들이 로봇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빅테크도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제조기업들, 자동차 제조기업들 또는 기타 제조업들의 로봇 적용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기타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진출했느냐. 이거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도에 1월 달 정도에 지금 젠3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옵티머스 양산 자체를 27년, 6년도 정도는 하지 않을까. 물론 대수는 여러 가지 추정이 많이 공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로봇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죠. 예,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 젠슨 토르라는 또 휴머노이드 소형 컴퓨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ES에서 엔비디아는 이 코스모스 라인 그다음에 젠슨 토르라는 로봇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아니라 하나의 전용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젠슨왕도 어찌 보면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로봇에 대한 어떤 플랫폼 내용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미나이로 잭팟을 터뜨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 만들게 됩니다. RT1, RT2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로봇에도 당연히 LLM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LLM 그 뭐라고 얘기해요? 대규모 언어라고 얘기하죠. 생성 AI에서 쓰는 말인데 이 LLM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제미나이 3.0이라든지 아니면은 챗 GPT 5.1 이런 게 들어갑니다만은 로봇이나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SLM이 아니라 보통은 LLM이 아니라 SL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양은 작아도 돼요. 같은 언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도 구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핫한 기업 생성 AI 그러면 빨리 쏟는 게 오픈 AI인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년도 정도는 로봇팀을 좀 해체를 했다가 다시 지금 피규어 AI하고 또 원엑스하고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협력을 해가지고 아니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의 AI 프로그램 자체를 실제 로봇에 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는 기업들은 제조업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여기에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칩을 만들면서 또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동행한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유통기업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물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물류 로봇의 수요가 가장 큰 기업이고 물류 로봇이라는 거는 큰 창고잖아요. 뭐 택배도 마찬가지로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피지컬 AI의 컨트롤을 달성한다. 최근에 또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인스타입니까? 예, 그렇죠.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늘 항상 늦은 애플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애플 로봇도 근데 애플은 항상 좀 늦게 나옵니다. 근데 요런 거 이제 우리 빅테크의 그 진출을 이야기하는 건데 충분히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향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많이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도대체 로봇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품 및 주요 기업은 인제 이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기본으로 한 이미지예요. 휴머노이드를 기본으로 한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로봇도 우리 뭐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댁에 있는 거 청소기 로봇 청소기 생각하면 돼요. 걔가 오다가 뭐 식탁에 뭐 다리가 있으면 알아서 피해 간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요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카페트가 갈려 있으면은 또 걸레를 들고 밑에 만약에 이렇게 면봉 걸레가 붙어 있다면 걔를 들고 올라가서 먼지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센서가 이제 필요한 거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키엔스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제 모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모터라는 거는 보통 관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징징징징 그쵸? 그 모터가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화낙도 있을 거고 미쓰비시 전기도 있고요. 독일의 지멘스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 잘 아시겠지만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거의 1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 저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로봇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제 감속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감속기예요. 이게 모터는 기본적으로 구동을 시키는 거고 감속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국 관절이잖아요. 그죠? 관절이 이 구동을 하긴 하는데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근육이 들어가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감속을 시키는 걸 감속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제 감속기도 물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모닉 감속기라는 것도 있고 알본이 있는데 요것도 대부분이 일본 업체들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거고 기타 인제 우리가 말하는 몸체는 보통 자동차 제조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 만들어요. 프레스니까. 몸이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인제 경량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투용 로봇이면 또 다르겠지만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센서, 모터, 감속기 고렇게 좀 이동될 수 있고 또 제어기라는 것도 필요한데 제어기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일본입니다. 뭐 미쓰비시라든지 화낙 이런 기업들이 주요 인제 부품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로봇은 이런 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품들을 서로 인제 구입을 해서 제조를 하는 공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뭐 아까 봤던 피규어 AI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고런 관점으로 인제 우리나라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이제 부품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가죠. 실제로 한국에는 로봇 완제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기업은 되게 많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면 휴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많은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좀 완성도 측면에서는 글로벌 로봇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뭐 사실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있는 자금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기술 격차라든지 양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주들 주가가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액추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를 하기 앞서 가지고 감속기란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는 감속기가 있었죠, 관절에. 대부분 감속기는 일본 감속기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산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입을 하는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PG라는 기업입니다. 하반기 주가가 아주 수직으로 많이 올라가신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이제 감속기 중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종을 모두 국내에서 양산한 기업이에요. SHSR 유성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예, 여기 보면 모터가 있고요. 구리선이 갈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기계 같은 게 다다다다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여기 동체를 연결해서 이렇게 징징징징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국내 선도 기업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개 기업은 제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장돼 있는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제가 변동성 때문에 제껴 있고요. 또 사명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회사가 자동차, 방산 이런 거 다 많이 하던 기업인데 얘는 다 갖고 있어요. 모터 제어기 감속기. 보통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우리는 하나의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명 같은 경우는 이게 3-in-1이라 해가지고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모두 통합한. 그러니까 감속기라는 게 기존에 보통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이래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러면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액추에이터라는 구조를 한번 알고 과연 지금 시장의 수혜주가 뭔지를 정말 왜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잘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어찌 보면 여기 보면 인크리멘탈 엔코더라는 게 하나 있고 이걸 이제 아까 봤던 요 그림을 해체한 겁니다. 이걸 해체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 건데 여기 이제 DC 모터라는 게 있죠. 모터는 뭐 모든 전자제품이나 구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 RNM이라는 그 우리나라 상장 회사가 있죠. 그거 이제 주가도 좀 잘 움직이고 그래도 로봇 관련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걔는 범용 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범용 모터 관련해 가지고 구동 모터 쪽인데요.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왜냐면 원래 모터를 한다는 회사니까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어기란 게 요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하는 건데 이 감속기가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주가를 볼 때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왜 많은 분들이 로보티즈를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로보티즈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액추에이터 사업이고 한국의 로보티즈라는 기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레인보우라든지 많은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제조사들 중에서 삼성이든 LG든 현대차 이런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그 부품이 아니고 그 아까 말한 다이나믹 셀이라고 브랜드되는 액추에이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셀이 통해 가지고 국내 로봇이 이제 갈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완성형 로봇까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AI 워커를 해가지고 집계를 계속 이제 양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좀 같기 때문에 아마 로보티즈는 다른 여타 상장 회사들보다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물론 뭐 아직까지는 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어찌 보면 삼성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고 자회사를 한 상황 그리고 삼성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라는 큰 명분에서 협력한 관점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얽힌 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가시성으로 가지 않나. 참고로 로보티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부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로봇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항상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게 월봉을 보면 대부분 다 우상향 중에 있고 요거는 이제 로보티즈의 월봉, 요거는 레인보우의 월봉인데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 조금 이제 12월에 변동성이 좀 큰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1년 동안 많이 올라긴 올랐습니다. 로보티즈도 참고로 올해 거의 뭐 10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중간에도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대략 1,000억 정도를.
예, 다른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얘는 그래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했다는 말은 뭐냐?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수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는 그동안 청수를 한 건 없어요. 그냥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대로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이 어느새 2조까지 와 있는데 요게 인제 현대차와 관련돼서 좀 많이 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SPG나 SBB테크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있었냐 하면은 저 인제 올해는 작년에 많이 안 움직이다 2023년도를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때 인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건 때인데 다시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약간 최근에 감속기 이슈로 많이 오른 게 있고 여기에 현대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SBB테크나 S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차 제조사 중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보는 종목들이 현대모비스는 눈에 잘 보이진 않고요. 이거는 왜냐면 모비스는 지분 이슈고 오히려 현대위아를 주목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위아의 기업 주가와 SPG와 SBB의 주가를 같이 페어링하는 전략이 좀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로보티즈와 현대위아를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현대차 그룹 쪽에서 오히려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강화하고, 현대위아도 이번에 처음으로 26년도 CES에서 참관합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기타 다른 로봇주의 주가를 보면서 동반 종목을 좀 매매를 했다면, 매매하거나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여타 같이 움직이는 제조 공정들의 제조업체들의 로봇주의 주가 뭐 흐름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뭐 HL 만도도 있고 SL도 있습니다만은 제조 공주를 봐야 때는 현대위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국내 로봇 볼 때는 역시나 제가 볼 때는 로보티즈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을 투탑으로 삼아 놓고 기타 밸류체인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에 좀 동행하는 것이 로봇주 투자에서 조금 더 바로 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수많은 로봇주가 있고 수많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은 중간중간 나도 로봇이야 나도 로봇이 해서 기타 뭐 몸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기타 뭐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주가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업들의 주가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26년도를 바라보는 로봇의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위아 요거와 예, 로보티즈라는 기업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과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